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는요, 연일 대폭락입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고 있을 정도예요. 벌써 세 번째죠. 지난 9일에도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고요. 12일에도 걸렸고요. 또 오늘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주일 사이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 서킷 브레이크라는 건요, 너무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것을 좀 진정시키고자 한 15분 동안 거래를 중지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지난 9일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3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또 실물 경제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다우지수가 보면요, 2만선입니다. 2만선. 무려 2997.10이 떨어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2.93%예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3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우리 같으면 코스닥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도 6904.59예요. 970.29포인트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로는 12.32%나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예.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그야말로 작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아니, 작살이 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 이게 팬데믹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본에서는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대 2억 명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예. 또 사망자도 17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쓸 어떤 약이 없다, 손쓸 방법이 없다,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는 시간이 약이다, 이런 자조 섞인 거의 자포자기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가 다시 또 1%포인트, 그야말로 한 달이 채 안 돼서 1.5%포인트나 내렸을 정도예요.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는요, 기준금리는 0%에서 0.25%입니다. 그야말로 제로금리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이게 금융위기 때는 수요 측의 문제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 측에도 문제가 있다. 실물 경제에서도 완전히 펑크가 난다. 그러니까 수요 측의 문제도 있죠, 공급 측의 문제도 있어. 그런데 실물 경제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뉴욕 증시의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한대요. 서킷 플레이트 발동 기준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떨어지는 자체가 S&P 500 지수 같은 경우 7% 떨어지면 되고요. 또 동부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13% 정도 떨어지면, 동부시간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이전이네요.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 이 기준 자체를 뭐 내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올리자 하죠. 올리자. 수정한단 말이에요.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21세기 들어서 가장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다우존스가 7% 추락하고요. 나스닥은 6%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는요. 애플 주가가 12%나 떨어졌어요. 애플 주가가. 애플이라는 게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아이폰은 중국에 생산하잖아요. 그죠? 게다가 중국에서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까 뭐 그게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가 매장까지도 다 지금 뭐 폐쇄한다. 미국 매장도 서유럽 매장도 한국 매장도 임시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금융주도 나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7%나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항공이 13%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계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CNBC 이러면 미국의 이제 경제 방송입니다. 지금 매일경제TV 같은 그런 경제 방송인데 경제 전문 방송국인데 거기에 인터뷰를 통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거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다. 지금 금융시장의 침체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야말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예. 이게 금융위기가 와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금융권의 이야기고, 그죠? 실물경제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물경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의 어떤 붕괴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는데요. 나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요. 점점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한 것도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까지도. 물론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지금 아닙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막막함. 여러분, 한순간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지금 그럴 겁니다. 경제라는 자체가. 지금 경제라는 자체가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제라는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측의 문제다. 수요 측의 문제다. 이러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을 풀면 돼요. 금리도 인하하고. 그죠? 그리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요. 재정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금리 인하, 대출 확대, 예. 돈 퍼주기죠. 사실로 재정 지원 확대 이 세 가지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공급 측에도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일단 전 세계 생산량의 뭐 생산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29% 3분의 1을 중국에서 생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셧다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도 제조업 생산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다 유럽이 그렇죠. 또 미국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 사이드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기업군도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지금 이익이 두두두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는요. 기업 부채가 오히려 문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기업 부채가 문제되지 않겠느냐.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금융위기로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많이 예측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양쪽에서 동시에 생기니까 실물 경제가 그냥 아작이 나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야말로 뉴욕주, 타임스퀘어 이런 데도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야지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실물 경제가 펑크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여기에다가 지역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손쓸 여력이 없다. 여력이 아니라 손쓸 방법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뉴욕 증시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요. 22.6%를 떨어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 22.6%요. 이게 뉴욕 증시 120년 역사상 가장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 이런 블랙 먼데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신뢰거든요. 이 팬데믹 공포를 막을 수 있다. 각국에서 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지금 중국이나 우리는 조금 이렇게 상승돼 있지만 유럽은 떨어지고 미국은 더 떨어져 있어요.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 신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신뢰를 구축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요. 국제 공조가 아주 잘 돼야 돼요. 국제 공조가. 국제 공조가 잘 돼야지만이 세계 경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 공조가 선진국 중심으로는 되고 있지만 유가 쪽에서는 지금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계속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해내잖아요. 정산을 하고 있다고요. 석유는요. 제조업이 잘 돌아갈 때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잘 돌아갈 때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지금 제조업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제조업이 지금 난리거든요. 소비를 해야지 생산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유가는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대한민국으로 봐도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화학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질 게 뻔합니다. 이런 공조가 좀 깨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게다가 재정정책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예,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만 돈을 푼다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재정에 대한 어떤 확충을 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을 각 나라가 강구를 해야 되고요.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요. 금리 인하는. 지금 미국 1.5% 내렸죠. 캐나다도 1% 내렸죠. 호주도 내렸죠. 이거는 좀 공조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지금 세계 공황, 저는 세계 공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 회복이.
이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는 신뢰 회복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이 3월인데 8월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자영업자들, 기업들 여기서 결국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실물 경제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돼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요, 그게 경제위기,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국제적으로 신뢰 회복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그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경제도 더 고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주변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녁에 방송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여전히 아직 저녁에 손님은 없어요. 제가 간 곳은, 제가 갔을 때는 한 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가게에 다 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녁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듣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코로나가 좀 잡혀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가게 주인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다시 말해서 뭔가 이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이제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싹 튼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자신감은요, 결국은 자기 신뢰로 됩니다. 자기 신뢰가 되면 아마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제도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주식시장은 진짜 장난 아니겠죠.